여기 중국어는 하나도 못하는데 한국어는 구사할 수 있는 딸을 가진 중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어는 중국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아류어너 아니냐며 화를 내고 마는데요. 하지만 이 중국인은 이내 예상과는 달랐던 한국의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고 이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가 대체 무슨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위시안이라고 합니다. 중국 시골 마을에서 거의 평생을 살아왔던 저는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갈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국은 그런 저희 가족에게 기적과도 같은 선물을 주었고 저는 그 기점으로 완전히 세상에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시골에서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 수완이 꽤 좋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요. 저는 대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이 매우 마음에 들었고 돈도 많겠다. 미국 혼혈 출신의 미국계 중국인 신부를 사서 결혼까지 할 수 있었죠. 제가 굳이 일반적인 중국 여자를 두고 미국계 출신의 여자와 결혼을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는 제 아이가 저처럼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중국어와 영어 모두를 모국어로 사용하기를 바랐거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중국의 결혼 지참금 문화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중국의 못생기고 키도 작은 여자들을 거액을 주고 데려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느꼈고, 사업가로서 이러한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죠. 아무튼 그렇게 미국계 여자와 결혼을 해서 딸 위메이까지 가진 저는 미래의 꽃길만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상상치도 못한 문제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건 바로 위메이는 이개국어는커녕 중국어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이개국어를 배우느라 언어 습득 속도가 느린가 보다 했고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딸이 점점 커갈수록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고 저희 부부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뒤 도시에 위치한 병원까지 꼬박 하루를 걸려 이동했습니다. 그 결과 위메이는 심각한 난독증을 앓고 있어서 거의 문맹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위메이가 난독증을 앓고 있다니 두 개의 언어를 가르치려고 한 선택은 오히려 독이 된 것이 아닌지 저는 엄청난 죄책감과 함께 현실 부정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즈음에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자 아내는 돈도 못 버는 남자와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장애를 가진 딸을 두고 매정히 떠나버리더군요. 역시나 그녀도 속물적인 중국 여자 중 하나일 뿐이었고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문맹인 게 뭐가 그리 부끄러운 일이냐며 저희 가족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중국의 시골 지역이고 이곳에서는 10명이 모이면 그중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단 1명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문맹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심지어 중국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 때문에 외곽 지역에서 사는 중국인들에겐 교육의 기회조차 없어서 청년 문맹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죠. 또한 대도시에서도 교사 1명당 가르치는 학생 수가 터무니없이 많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 건 대도시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보는 것이 그리 놀라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역시나 현실을 부정하며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저 이곳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위메이가 문맹이 된 거라고 자기 최면을 하며 그녀를 중국 대도시이자 가족들이 살고 있는 광저우로 유학 보내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잠시 딸과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정도가 지나도 위메이는 여전히 아무 글도 읽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저는 위메이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중화사상 아래서 모두가 하나고 공평하다더니 실상은 자신보다 조금 못났다고 생각하면 때로 몰려들어 물어뜯기 바빴던 거였죠. 아무튼 초등학생임에도 한자를 전혀 읽지 못하는 위메이는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일상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할 거고
저는 그런 위메이를 시골에서 평생 돌봐주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저우에서 식사를 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와중 딸이 난데없이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딸은 어떤 간판을 보더니 뭐라고 중얼대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바로 한국어였는데 딸은 한글을 보고 읽었던 거였습니다. 한자도 못 읽었던 딸이 외국어인 한글을 읽다니 저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에게 대체 어떻게 한글을 읽은 거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그녀는 같은 반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너무나도 좋아한다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자신도 한국 콘텐츠들을 시청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글이 어찌나 쉽던지 제 딸은 딱히 공부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한글을 읽고 어느 정도의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녀는 한식당에 입장하자마자 한글로 적힌 메뉴판을 읽으며 자연스레 주문까지 마치더군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고 저는 그 즉시 난독증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난독증이라도 언어 고유의 특징에 따라 개인마다 잘할 수 있는 언어가 다르다는 기적과도 같은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한국어는 중국어에서 파생된 아류 언어라고 배웠는데요. 한자는 못 읽는데 한글은 잘 읽는 딸을 보니 한국어는 중국어와 아예 독립된 언어이자 한글은 한자와는 비교도 안 되게 쉽고 과학적인 우수한 글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위메이를 위해서라면 평생을 살아온 고향까지도 버릴 자신이 있었고 그렇게 저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에 곧바로 딸과 함께 한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 SNS에서 흔하게 보이는 한국은 자원도 없는 가난한 국가로 인프라랄 게 없어서 중국보다 10년은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식수부터가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생수들은 뚜껑이 안전하게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곳저곳에 식수대가 즐비해 있어서 딱히 생수를 구매할 필요조차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는 분명 자원이 없긴 했지만 수자원만큼은 그 어느 나라보다 풍족한 국가였는데요. 한국에서는 애초부터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품질의 물이 나오고 있었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하수도 시스템을 구비해 둠으로써 고품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도 마실 수 있었고 저는 샤워를 하면서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특별한 경험도 해볼 수 있었죠. 이건 중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이었기에 저는 한국의 이러한 우수한 모습에 꽤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조악한 상하수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무료 식수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그마저도 식수대에서는 가끔 흙탕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중국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생수들은 거의 다 변기물을 사용한 저품질 물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종 유명한 생수 브랜드에서도 균이 득실거리는 더러운 물을 담아서 판매하다 적발되는 걸로 보아 중국에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 따위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또한 한 번은 중국의 유명 브랜드의 생수를 먹고 응급실로 실려간 중국인이 있었는데 그 물은 변기보다 훨씬 더럽다는 검출 결과가 나와서 피해 보상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중국인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편의점에 진열된 생수를 몰래 마시고 뚜껑을 닫아 놓았다는 것이 밝혀진 적도 있었죠. 그야말로 중국은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비정상적인 사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용 식수대가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음에도 그 누구도 물이나 시설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걸로 보아 한국인들은 시민의식 면에서 중국보다 100년은 앞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딸도 한국의 물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제가 식수가 마음에 들었다면 위메이는 한국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중국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 딸은 중국의 대도시 광저우에 있을 때도 물 때문에 봉변을 당해야 했다고 말해왔는데요. 광저우에서 마저 뜨거운 물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끔 정제되지 않은 오염수가 나오기도 해서 딸은 늘 찬물로만 샤워했다고 했거든요.
문제는 위메이는 약간의 결벽 증세가 있어서 찬물로라도 샤워를 했지만 다른 중국인들은 형편없는 물 상태 때문에 통 씻지를 않았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그녀는 도시 곳곳에서 나는 안 씻어서 나는 악취 때문에 매우 고생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중 화장실의 세면대에서 마저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심지어 공중 화장실 변기의 비데에서조차 따뜻한 물이 나오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중국의 언론이나 각종 SNS에서 봤던 한국 비하 자료들은 전부 다 거짓이었으며 한국의 열등감을 가진 중국인들이 날조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다른 나라의 문화나 언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극도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다양성을 표방하고 있었고, 위메이에겐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는 중국인 학생이 대다수인 학교가 존재해서 얼마든지 중국인들과 교류가 가능했죠. 그러나 저는 남의 뒤통수나 치고 남 괴롭히기를 그 누구보다 좋아하는 중국인들과 위메이를 어울리게 둘 수 없었습니다. 물론 중국 공영방송에서는 한국인들이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얌체 같은 사람들이며 가난 탓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비하해댔지만, 제가 사업으로 만난 한국인들은 매우 수준 높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특히나 제가 봤던 한국인들은 약자에게 친절과 도움을 베푸는 착한 사람들이었기에 저는 이런 한국인을 믿고 딸을 한국인들이 많은 일반 학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결정은 아주 잘 맞아 떨어졌죠. 위메이는 마치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순식간에 한국어를 습득했고, 특히나 한국 문화에 맞들린 위메이는 한국어 공부를 재밌어 하기까지 했거든요. 도대체 한글과 한국어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우수한 언어면 장애를 가진 제 딸마저 완벽하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한국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에 대해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한국의 문맹률은 전 세계 최저라고 했는데요. 물론 한국인들이 고지능을 가진 우수한 민족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러한 쉽고 간편한 문자를 가졌기 때문에 문맹률 최저라는 쾌거를 달성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과는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중국 정부에서는 시골 지역의 참담한 문맹률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중국의 평균 문맹률은 5%밖에 안 된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중국 대도시에 별다를 것도 없는 처참한 현실을 보면 중국 문맹률은 최소 30%는 넘을 게 확실하거든요. 중국은 한국은 자신들의 속국이니 한국의 역사도 자신들의 것이라며 우겨대고 있고, 저는 지금껏 그러한 날조를 믿어왔는데요. 그러나 직접 목격한 한국의 우수함은 감히 중국이 억지를 부릴 수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아이들은 몹시 서툴고 친구도 없는 딸을 위해 늘 차별 없이 먼저 손을 내밀어줬는데요. 가진 건 돈밖에 없던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너무 고마워서 딸의 친구들이나 학급에 계속해서 햄버거 등의 간식을 돌리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한국인들은 수준 높은 모습만을 보여주더군요. 이들은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며 인간관계에서는 돈을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훌륭한 조언을 건네왔거든요. 사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돈이 많은 제가 돈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했는데요. 이들은 중국인은 하나라는 말만을 하며 돈이 많은 제가 돈이 없는 자신들을 위해 베풀 것을 강요했죠. 심지어 일까지 그만두고 돈 많은 제가 벌이가 없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염치라는 것을 알고 남을 존중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더할 나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사촌형의 연락을 받게 되죠. 그는 제가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의 동생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한번 만나보라고 말해왔는데요. 그러면서도 한국은 돈이 없는 후진국이니 돈도 많고 선진국인 중국인들을 존경하고 환영해주지 않냐며 자신의 동생에게 다 들었다며 거들먹대더군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헛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한국은
중국보다 최소 5배 이상은 부유하고 선진국이었거든요. 사실 제 사촌 동생은 중국에 있을 때도 특히나 중화 사상에 찌들어 있었고, 만나기만 하면 중국은 최고의 선진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떠들어대곤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실제 모습을 직접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를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촌 동생을 보자마자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후진국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며 떵떵거리던 그는 알고 보니 한국에서 불법 노점상을 전전하며 간신히 먹고 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는 체류 기간도 지난 불법 체류자 상태였는데요. 저는 이런 밑바닥 인생을 사는 그가 어째서 한국을 무시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경악을 금치 못할 대답을 해오더군요. 나도 알아.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이런 밑바닥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거 말이야.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해도 중국에서보다 몇 배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한국은 인프라도 수준급이라 전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거든. 나는 대도시인 광저우에서 살았음에도 난방도 안 되고 온수도 안 나오는 형편없는 아파트에서 살아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가장 저렴한 원룸에서 사는데도 난방도 잘 나오고 온수도 잘 나오지. 심지어 한국은 대중교통도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차량 구매를 안 해도 어디든 갈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왜 굳이 불편한 중국으로 넘어가겠어? 그리고 소국인 한국의 경찰들은 감히 대국 출신인 나를 어쩌지 못하고 있기에 나는 체류 기간이 지났음에도 안전하게 이곳에서 머물 수 있지. 저는 자신이 중국 국적을 가졌기에 붙잡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의 논리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는 두 눈과 두 귀를 막고 그야말로 꿈속에서 사는 정신병자와 다름없었거든요. 그리고 제 딸이 중국에서 계속 살았다면 중화 사상에 세뇌된 사촌동생처럼 변해버렸을 거라는 생각에 소름마저 돋더라고요. 이쯤 되니 저는 저희를 받아준 한국에 엄청난 고마움이 들기 시작했고, 이제 이런 상식 밖의 중국인들과는 그만 어울리고 저희를 환영해주는 교양 있는 한국인들과 어울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위메이도 한국을 매우 좋아하고 있고 저는 재산도 많아서 한국으로의 이민도 비교적 쉬울 테죠. 저는 중국인이라는 족속들에 완전히 질려버렸고 지금껏 벌어둔 많은 돈을 전부 한국에서 쓸 생각입니다. 딸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선물을 베풀어준 한국을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거든요. 아, 물론 제 사촌 동생은 당연히 신고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고마움도 모르는 그의 뻔뻔함에 치가 떨리기도 했고, 한국에 세금 한 푼 안 내는 그가 한국의 인프라를 누리는 것도 꼴보기가 싫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